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 선생의 근근한 법률 이야기,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을 안내해드립니다. 도로, 철도, 공항, 공원, 공공주택지구 재개발 같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팔겠다고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강제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토지 수용 제도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가져가는 만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토지 수용 보상금입니다. 토지 보상 금액 왜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실제 수용 보상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쟁점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작물 누락입니다. 토지에 있는 건물, 구조물, 수목, 비품, 시설물까지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누락돼도 보상금이 수천에서 수억 단위까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잔여지 손실입니다.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사실상 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로가 끊어지거나 지형이 변형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만 잔여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흔해서 꼭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영업 손실입니다. 실제 매출보다 낮게 산정되거나 이전비, 휴업비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형태와 매출 구조를 제대로 분석해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규제 같은 공법상 제한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규제 존재만으로 단순 감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지만 현장 감정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감가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라서 당연히 보상 제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행적으로 아예 배제해버리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문제는 거의 모두 감정평가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보상금 증액의 핵심이 됩니다. 비교표준지, 형상평가, 접근성, 유효면적이 4가지 항목만 잘못 반영되어도 보상금은 억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수용제 결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은 공익을 위한 절차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정평가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정당 보상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수용보상, 재개발, 재건축, 잔여지, 보상 등 정확한 감정 분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